준혁 씨가 맨날 이렇게 찾는데 나도 그냥 알아서 이 별거 아닌 초고추장 샐러드를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는 게 이렇구나. 이게 초고추장 샐러드 때문에 아침에 틀어지면은 하루 종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행 다녀온 지 꽤 됐거든요. 만으로 6년 지날 거예요. 이제 11월 2014년 11월 10일. 네, 그때 가서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온 거여서 2015년에 왔으니까 지금 2021년, 그래서 만 6년 네,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 마을 테드 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흔하지 않은 경험이니까 같이 나누면 좋겠다. 최성호 선생님 말씀하셔서 오늘 시간을 가졌고요. 준비를 했고요. 네. 사실 진짜 그 홍보물에도 얼떨결에 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얼떨결에 갔거든요. 그리고 막 자랑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시니까 그냥 여행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답해드리고 이러면은 그래도 1시간 재미있는 수다 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네 여기 나오네. 2014년 11월 10일에 가서 그 다음에 6월 23일 날 돌아왔고요. 18개 나라 갔어요. 근데 여기서 뭐 체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온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태국 이렇게 동남아 몇 개국 가고, 그 다음에 북미, 미국하고 멕시코, 중미 갔었고, 나머지 이제 남미 쪽을 좀 여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스페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걷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 한 국가로 치면은 거기서 제일 여행을 길게 한 편이고요. 마치고 그 인근에 있는 몇 나라 보고 그러고 돌아왔고요. 저희가 미국에 준혁 씨 친척이 있어서 거기서 친척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지지 격려도 받는 시간을 가졌고, 끝에 올 때는 준혁 씨 같이 군대 후임병이었던 친구가 거기서 주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되게 환대받고 오랜만에 또 못 만났던 친구 만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서툴었고 지금도 이게 기록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 이제 감정이나 그때 작은 에피소드 담긴 몇 장의 이제 일기들만 있는 거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렀고 무슨 숙소에 있었으며 뭐 얼마를 썼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바지런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기록하고 또 정보로 전해드리기도 하는데 네,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그렇게 해서 만나다 보니까 한 7, 8년 일했을 때까지 뭔가 하려면은 계획서를 쓰고 또 진행을 하고 또 결과 보고서 쓰고 그런 서류 작업들에 어느 정도 이제 지쳤을 때 저희가 여행을 떠난 거라서 여행은 좀 무계획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막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서툰 두 사람이 여행했던 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행색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배낭이 저는 한 13kg, 4kg 정도 됐을 거고, 준혁 씨는 한 18kg 정도 되는 배낭이에요. 그래도 이게 큰 편은 아니었어요. 큰 편은 아니었고, 특히 저는 이렇게 막 크지 않은 배낭이어서, 네, 그래도 이렇게 지고 잘 다니고, 여기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저 앞에 메고 있는 배낭이 이 배낭이라고. 이 배낭 안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혁 씨가 준비해 왔어요. 네, 지금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퀴즈가 나갈 테니까 그때그때 손 들고 답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서 머물렀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8개월 동안 다녔으면 돈 되게 많이 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큰 돈이긴 하거든요. 근데 3천만 원 정도 여행 경비를 썼어요. 그러면 다들 얼마 안 들었네? 또 이런 반응이시거든요. 왜 얼마 안 들었냐 이런 데서 살아가지고 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저희 둘이 다니면서 호텔 숙소 이런데 묵은 적은 거의 많지 않았어요. 없진 않았지만은 많지 않았고 이렇게 도미토리 형태의 여행자 숙소 가서 이렇게 뭐 다양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묵었었고요. 저는 이렇게 2층 침대인 경우엔 제가 2층에서 자고 준혁 씨가 1층에서 자고 이거는 3층 침대예요. 네, 근데 잘 안 보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에는 안 담겼지만 브라질 같은 나라의 3층 침대는 진짜 여기 이 마들 건물 끝에 천장 정도 되는 높이 막 이렇게 돼요. 준혁 씨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침대도 제가 다 위에서 자고 그래서 저희 배낭 안에 들어있던 짐들 이거 순례길 걷고 돌아와서 정리했던 짐인데 약간 이제 빛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숙소에서 뭐 2명이서 묵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많으면은 정말 막 한 30명, 90명 묵는 그거는 순례자들 숙소 산티아고 걸을 때는 그런 숙소에서도 잤고 아니면 한 6인 숙소에서도 많이 자고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좀 그런 시간이 어렵게 느껴졌지만은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이런 대부분은 그리고 이 주방이 있는 공유 주방이 있는 곳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끼 정도는 해 먹고 아니면 사와서 여기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1천만 원은 이제 이동 경비, 교통비가 됐었고요. 이제 2천만 원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은 거의 저희 주방이 있는 숙소에서 이용을 했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어디 갔다 이렇게 좀 사진 보여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거는 그 라오스의 메콩강 유명하잖아요. 진짜 흙탕물이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잘 몰라서 그 태국 현지 숙소 주인한테 우리는 태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갈 거다라고 했더니 그 메콩강 보트를 타고 가라고 해서 탔는데 진짜 이 강을 통통통통 이런 속도로 2박 3일을 지나갔어요. 와, 그래서 그때 되게 지루해가지고 그때 동생이 담아줬던 이런 영화 같은 거 그때 다 몰아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네, 라오스 야시장 풍경이고 저희는 못 봤지만 그때 꽃보다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라오스에 간 게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거기 거기에서도 유명했던 건데 꽝시 폭포라고 정말 천사가 나올 것 같은 곳이었고 이곳은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 유적 사원에 갔던 건데 저희가 복지관에 같은 직장 동료였거든요. 이제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연애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건데 그때 연수를 캄보디아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되게 좋아서 한 번 더 가야지 하고 여행 일정 안에 캄보디아를 넣었었는데 저는 2번째 여행 가서는 좀 실망스러웠었어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아니, 앙코르와트도 많이 훼손된 것도 있었고 해서 좀 그게 좀 마음 아팠습니다. 네, 그래도 아름답죠. 이거 앙코르와트 유적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사진은 건졌어요. 그리고 베트남 가서 찍은 사진, 요거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디즈니랜드 구경했던 거. 이거는 멕시코 중부 지방의 와하카라는 도시가 있는데 휴일에 결혼하는 풍경을 봤는데 와, 동네 잔치더라고요, 진짜. 이러고 막 춤추고 막 난리 났었고 이거는 네, 그 우유니 사막. 우유니는 소금 사막인데 되게 한 전라남북도를 합친 면적만큼이 볼리비아 우유니 지역에 소금 사막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물이 차는 시기가 있는데 저희가 갔던 시기에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표면에 잔잔하게 소금물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가면은 비추이고 반사되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거 저 몇 번 했어요. 장풍 쏘는 장면. 준혁 씨가 자기 좀 날려달라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어 해가지고 어디 에콰도르 가서도 날리고 막 어디서도 날리고 네, 장풍 쏘는 장면이고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제 여행의 시작 배경이 하게 된 계기가 마추픽추에 가고 싶다라고 했던 건데 이것도 그래도 저희는 운도 좋았고 긴 시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만약에 운무가 꼈으면은 못 봤으면은 기다렸다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구름이 많잖아요. 많이 끼면은 이 풍경을 볼 수가 없대요. 그렇지만 그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잉카 유적을 잘 보고 왔고요. 이거는 사진 준혁 씨가 와 좋다 이러고 사진 찍는데 그 옆에 그냥 같이 가던 친구들이 뒤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아르헨티나가 아니다. 이거는 아르헨티나랑 칠레랑 국경인데 그 칠레 쪽에 넘어가서 이게 또레스 델 파이네라는 굉장히 이렇게 트레킹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지래요. 네, 거기 갔던 거거든요. 또레스 델 파이네와 엘찬튼. 그래서 트레킹을 굉장히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했었고 여기서도 처음으로 캠핑을 저 생애 첫 캠핑을 여기서 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었고요.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조금 정말 여유와 문화가 있는 사람들 많이 봤고 준혁 씨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메시 유니폼을 샀어요. 당연히 짝퉁이고요. 진짜 사려면 너무 비싸고 짝퉁 유니폼 샀었고 여기는 예전에 극장이었던 곳을 그 서점으로 개조한 그 큰 서점이에요. 너무너무 막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서점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100년이 넘었죠. 네, 서점이고 브라질의 리우에 가서 이 예수상도 봤고요. 이거는 이구아수 폭포. 이구아수 폭포를 볼 수 있는 게 스팟이 세 곳이 있대요. 국경이 이제 파라과이에서 볼 수 있고,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있고, 브라질에서 볼 수 있고 하다고 하는데,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아르헨티나 쪽에서 보면은 진짜 빨려 들어갈 것 같이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되게 전체적인 느낌은 브라질에서 볼 수 있고, 파라과이는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지나서 거기서 스페인으로 넘어갔고요.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 여행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강의 들을 때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 말씀 하셔서 그래서 그냥 일정 추가해서 처음 시작점부터는 걷지 못했고 한 100km, 이렇게 총 한 820, 30km 정도 되는 구간 중에 저희는 100km 지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 3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720km 정도 걸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새벽에 좀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예쁜 밤하늘도 보고 또 저희가 걸었던 기간이 5월 한 달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름다운 때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행운이라고 어떤 숙소 주인이 그러셨는데 이런 이제 야생화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네. 시골길을 주로 많이 걷다 보니까 그냥 막 진짜 소도 많이 보고 소가 싼 똥도 많이 보고 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소개해드렸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것들, 근데 제가 계획한 거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한 9년 좀 안 되게 8년 반 정도 복지관 생활을 하다가 이젠 진짜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뭐 테니스도 좀 배워보고 수영장도 다니고 뭐 혼자 뭐 이것저것 그냥 혼자 복작복작 하고 있는데 다들
만난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행 안 가? 여행 안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두면은 여행을 가야 되나 보다 하고서 이제 여행을 가야 되면은 나는 예전부터 마추픽추에 가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추픽추를 가야겠다. 여행을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08년에 결혼을 했고 저희가 2009년 8월에 이런 걸 썼더라고요. 뭐 버킷리스트라고 할 만한 것도 썼는데 그 첫 번째가 마추픽추에 가는 것이었어요. 저희 예전에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지하철역에 가면은 그 남미 아저씨들이 전통 복장하고 팸플릿 부르고 막 이랬어요. 저는 그걸 맨날 그걸 쳐다보고 듣고 그거 앨범 사고 이랬었거든요. 나는 전생에 그 페루에 살았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바람이 나를 부른다 혼자 막 이러고 그 바람과 팸플릿 소리가 나를 부른다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마추픽추 가고 싶다라고 했었고 이렇게 다들 여행 가라고 하니까 진짜 몰라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페루에 가야지. 저는 이게 뭐 태국 가는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페루만 갔다 오면 아쉬우니까 그러면 옆에 나라도 돌자 해서 볼리비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해서 페루를 가려고 하니까 검색해 보니까 비행기 값이 125만 원인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페루만 갔다 올 수가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커져가지고 그 중남미를 가야지 했고 뭐 멕시코도 처음엔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잉카 유적 아무것도 아니다. 멕시코에 그 마야 문명이 더 어마어마한 거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 혼자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도전받은 그런 느낌 때문에 멕시코? 그럼 가야지. 하고서 멕시코를 갑자기 경로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이드북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영어로 핸드폰으로 그 론리 플래닛 그 여행 책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영어 가이드북 막 보고 다니면서 땀을 찔찔 흘리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런 계기로 이제 마추픽추에 가야지 해서 여행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구정설 때 그때 딱 마추픽추에 갔어요. 도착을 해서 또 준혁 씨가 새해 인사를 해야 된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뭐 이거 인사글 써놓고 거기서 절하고 이런 사진 다 찍자 그러면 다 찍고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행지를 어떻게 가야 되나 뭐 다음 경로는 뭐냐 이런 거 하나도 궁금한 게 없어요. 준혁 씨는. 보이나? 이게 카메라에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여요? 세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3배. 딱 설에 갔었어요. 네. 그냥 준혁 씨는 뭐 먹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요런 거 또 막 무슨 티셔츠를 입어야 된다 무슨 머리빗을 사야 된다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 여행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행 그러니까 비행기에 요새는 이렇게 화면 그게 있더라고요.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장기간 이제 장거리 이동하는 중에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데 태국에서 방콕에서 미국으로 가는 중에 한 열 몇 시간 비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미국 입국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칫하면은 이게 막 이렇게 근로 활동을 목적으로 온 이주 노동자라고 이렇게 해서 입국 심사에서 걸리면은 입국을 못 하기도 하고 뭐 출국 티켓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막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준비해서 나는 뭐 출국 티켓을 준비했고 뭐 거기에는 여행 경비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영어로 이제 심사를 준비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이러는데 준혁 씨가 옆에서 영화를 4편을 연달아 보고 테트리스를 해서 기내 1등을 한 거예요. 나 너무너무 열받는 거야. 너무너무 열받아. 저기 쭌이라고 쓴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전전긍긍이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짜증나는데 준혁 씨가 막 게임하면서도 저를 보는 눈빛이 약간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뭐 그래 하면서 약간 마뜩찮아 이렇게 보는 그 눈빛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일기장에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좀만 기다려서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 일기장에 그때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니 걱정이다. 잘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내 준비가 지나친 노력이 되어 준혁의 무심함을 합리화하는 것도 마뜩지 않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선 딱 이제 입국장에 갔죠. 가서 막 헬로 막 이러면서 막 나는 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네네 그냥 뭐 right hand, thumb, 뭐 forefinger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고서 그냥 도장만 찍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상황이 생겨서 너무 근데 안도를 하긴 했지만은 내가 너무 허무한 거야. 열 몇 시간 동안 전전긍긍했던 게. 그랬는데 준혁 씨가 딱 그 나오는 순간에 이러는 거예요. 여보, 자기 준비 많이 한 덕분에 굉장히 쉽게 끝났다.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아,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지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됐어요. 근데 항상 그런 감정은 이렇게 들고남이 있고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이게들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행도 일상이기 때문에 막 되게 조금 여행이 잠깐씩 갔다 오면 이벤트가 되고 환기가 되지만은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어디 갔다 오고 그럼 점심 뭐 먹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빨래하고 이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냥 뭐 숙소 예약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비슷하고. 준혁 씨가 관심 있는 거는 오로지 먹을 거. 먹는 것도 이런 거 왼쪽 식사가 준혁 씨가 여행 8개월 동안 제일 최고의 음식이라고 치는 베트남 호텔 조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고 이 피자 같은 것도 보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거 현지식이거든요. 이게 에콰도르에서 그냥 시장에서 사 먹었던 현지식에서 뭐 생선이나 닭튀김에다가 샐러드하고 그 병아리콩 같은 거 삶아준 거. 근데 전혀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준혁 씨 저 메뉴 중에서 저 닭튀김 반 먹고 안 먹은 거예요. 이렇고 근데 옆에도 버거킹 한번 보세요. 저거는 볼리비아 가서 먹었던 버거킹 그 와퍼인데 저는 그 앞에 손에 들고 있는 게 엠파나다라고 200원 정도 해요. 그 사람들 주식으로 먹는 만두 같은 건데 근데 저 버거킹 와퍼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엠파나다 이거 맛있다고 해도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고요. 이런 치즈도 않고 이런 거 버거킹 와퍼 먹고 행복해하는 표정. 그래서 이제 뭐 먹었냐 하면은 라면 같은 것도 사갖고 가서 혹은 거기 현지인 마트에서 사서 라면도 끓여 먹고 아니면은 뭐 고추장 들고 다니면서 고추장찌개 많이 해 먹고 거기서만큼 좀 카레 많이 먹은 적이 없어요. 카레는 한국 음식이야. 진짜 카레는 한국 음식. 그래서 카레 만들어서 뭐 밥에도 비벼 먹고 아니면은 파스타도 해 먹고 이렇게 했던 거 볶음밥 해 먹고 그리고 이제 초고추장으로 맨날 샐러드를 해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도 참 많이 다퉜어요. 저는 이렇게 여행 온 건데 그냥 현지식을 먹자. 저도 막 비위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냥 현지식 먹자. 아니면은 현지식을 먹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고추장 저는 딱 밥하고 뭐 어떤 메뉴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준혁 씨는 여기서 여보 이렇게 뭐 샐러드 같은 거 없어?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번 얘기하면 괜찮은데 매끼 내가 차리면은 그걸 찾고 그럼 준혁 씨 또 그냥 먹지 주는 것 좀 그대로 먹지 하는 생각도 있고 나중에는 준혁 씨가 맨날 이렇게 찾는데 나도 그냥 알아서 이 별거 아닌 초고추장 샐러드를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는 게 이렇구나. 이게 초고추장 샐러드 때문에 아침에 틀어지면은 하루 종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투어 가서도 빨리 따라와 막 이러면서 저거 봐 사진만 찍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저희 그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해서 3월에 잠깐 칠레에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칠레를 갔어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들어왔다가 갔는데 그렇게 막 이제 처음에는 안 싸우다가 한 여행 한 달, 2달 때부터 이제 싸우는 거예요. 조금씩 다툼이 시작되고 그게 하루에 한 번 다퉜다가 반나절에 한 번 아니면은 이틀 동안 말 안 하고 이게 점점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니까 이게 너무 리프레시가 되면서 네, 환기가 되면서 아 이게 관계 회복이 되는 걸 느꼈는데 아 여행도 쉼이 필요하구나. 근데 하물며 직장 생활을 하면서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서 조금씩은 쉬어갈 필요가 있구나 하는 걸 저 여행하면서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정이 기니까 준비하고 뭐 무슨 예방주사 맞으라는 것도 다 맞고 했는데 그 멕시코 여행할 때니까 한 2-3달 정도 됐을 때일까? 이렇게 딱 그 무슨 축제를 구경하고 있는데 껌을 씹었는데 아, 이 큰일 났다 싶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도 금리 때운 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그작하기 전에 제가 아, 이거 빠졌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뱉어보니까 금리가 이게 씌운 게 다 빠진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좀 도움받을 요량으로 고이 모셔서 한 3-4일 있다가 한국인이 있는 그 운영하는 숙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장기 여행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 좀 도움을 다오 하고 물어봤더니 저 때문에 난상 토론이 시작됐어요. 멕시코도 의료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용이 나올 거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아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 국경으로 와서 치과 치료 받는 거 보면은 그래도 여기가 미국보단 쌀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옆에 쿠바로 넘어가래요, 저한테.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쿠바가 이게 그 비용이 거기는 무상의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비행기 타고 많이 넘어오니까 여기로 와라. 아, 무슨 그 이 치료한다고 쿠바를 가냐. 그냥 팁을 두둑하게 주고 여기서 치료를 받아라. 아니라고. 여기를 어떻게 믿냐고. 한국에 갔다 오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래서 그 다음날 이제 치과에 갔어요. 치과를 찾았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덴티스타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나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왜 왔냐고 해서 내가 막 이거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낯선 곳에서 이게 말이 안 통하는데 한국에서도 저는 치과 치료 받으면은 약간 뭔가 아구가 안 맞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이물감 같은 게 있는 게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혹은 이제 돈이 막 몇십만 원씩 나오면 어떡하지? 눈탱이 맞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에 약간 공포에 젖어 있는 첫 번째 사진 표정이에요. 그랬는데 딱 이게 테이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만 놓고 이제 아름다운 여자 선생님이 진료를 해줬는데 막 이 얘기를 하고 준혁 씨가 설명을 해주니까 이거 이런 약재로 너를 치료할 거니까 이걸 사진을 찍어두고 한국에 가서도 너의 닥터한테 설명을 해라 막 이러고 해서 치료가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얼마 나왔을까요? 맞추면 상품이 오케이. 이제 가방문 열겠네. 네네. 자, 치과 치료비 이거 금리 떼운 거 금은 제 금. 이걸 붙여줬어요. 얼마 나왔을까요? 한국 돈으로? 네, 한국 돈으로. 한국보다 싸요? 그건 모르죠. 뭐 얘기해 보시죠. 엄청 싼 거. 3,000원? 3,000원 땡. 그보다 높아요. 네. 만 원? 높아. 3만 원. 25,000원? 딩동댕. 저희가 미니 세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주류로 준비했어요. 근데 재현쌤은 술이 그렇게 잘 드시지 못하니까 좀 약한 걸로 드릴게요. 이게 무슨 오스트리아 술이래요. 근데 이게 복숭아 맛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 네? 시원해 심지어. 네. 신부름값. 일부러 나왔어? 몇 분이지?
저기, 기네.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치과 치료 저는 한 3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이 나오더라도 해야 된다. 한 1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만 7천 원밖에 2만 5천 원밖에 안 나와서 너무너무 개운하게 그때 건치 미소를 지었던 이런 거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 타고 투어하다가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거의 여행 끝에부터 페루 여행할 때까지는 제대로 그냥 맨날 귀국하는 항공편만 찾아봤어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은 한 자세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될 때. 근데 이제 장거리 버스도 많고 비행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이거는 페루 리마에서 보건소에 갔던 사진이고, 요전에 보건소 가기 전에 페루에 북한 그 한의사 선생님이 침을 놓으신다 그래가지고 거기 침 맞으러 그 리마의 바랑코 구청 지하에 찾아갔거든요. 소개 받아서 갔는데 말이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프다고, 여기가 아프다고.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노르테 닥터 어딨냐고. 이제 북한 의사 선생님이 노르테 닥터가 여기 없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있다고 듣고 갔기 때문에 침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서 아야 그래서 노르테 닥터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북한 동포를 만나나 보다 했는데 북한 사람 못 만나고 바랑코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딱 처음에 들어왔는데 들어갔을 때 진짜 여기 남미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그 캐비넷 위에 작은 스피커가 있는데 거기서 음악이 나오는 거야. tum칫 계속 나와. 이러면서 이 노래가 빵빵한데 걔 진료로 봐요. 근데 왜 왔냐? 그래서 나 여기 아파서 치료받으러 왔다. 엑스레이를 찍으러 오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지. 그래서 누웠는데 여기서 저 기계가 나한테 떨어질 것 같은 약간 굉장히 막 한 80년대 느낌이었는데 엑스레이 찍고 났더니 그거를 나와서 기다리는데 한 20분 넘게 기다렸어요. 이거를 또 드라이어로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른 의료 환경이었는데 찍고 보니까 이제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종이에 그냥 처방해줘가지고 약 좀 먹고 이렇게 해서 났는데, 그래서 보건소도 가고 이랬던 경험들을 했었어요. 이거는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섬을 갔어요. 에콰도르도 사실 뭐 가봐야겠다 했던 건 아닌데 아는 수녀님이 에콰도르가 적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나는 길이면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럼 가겠다. 갔는데 또 갔더니 거기서 만난 한국 친구가 자기 갈라파고스 갈 거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도 갈까? 해서 또 갔죠. 하여튼 자기는 스킨스쿠버, 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딸 거래요. 체험 다이빙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냥 이거 자격증 따면서 다이빙 하면은 싸고 좋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다이빙도 하고, 그래서 자격증 따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본인 친구는 100번째 다이빙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갈라파고스로 왔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약간 내가 이 사람의 100번째 의미를 내가 약간 퇴색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갈라파고스 뭐 다인의 진화론 생각할 때 막 이런저런 거 보다가 내가 여기서 거북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했더니 준혁 씨가 왜 거북이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자기 63 빌딩에서 너 거북이 본 적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갈라파고스까지 와서 너는 보고 싶은 게 진짜 없구나 이랬었고,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행 갔다 와서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준혁 씨 아는 분이 가톨릭 신문사에서 기자를 해서 우리 이거 인터뷰, 이제 신자들 인터뷰 했던 건데요. 여기에 제가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이랬대요. 아내가 남편에게 짐을 들어주러 온 사람이 자기가 짐이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네, 여행하면서 이제 다투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했더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건데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준혁 씨가 이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넘기면 되죠.
네, 뭐 주희 씨가 많이 얘기해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여행은 뭐 많이 얘기 저는 하거든요. 저의 여행 얘기 술자리에서도 많이 했었어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펜션 잡고 1박 2일 소주에 삼겹살 먹는 게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그게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가는 여행에 대한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주희 씨 만나서 어떻게 가게 됐던 껐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무엇을 각오한 여행일까요? 목숨? 또 뭐가 있을까? 비슷한데? 고생? 아니요. 뭘까요? 못 들었어요. 네, 죽음을 각오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원고쌤한테는 오늘 가서 제가 좀 털어왔어요. 이건 미국이고 요거는 포르투갈. 네. 죽음을 각오한 여행이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도록 있는 게 불편한 자세로. 그래서 그동안 절 잘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께도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랑도 여기서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진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전 전혀 몰랐어요. 그랬던 거고 뭐 8개월 동안 저는 일단 여행을 주희 씨가 가자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제 상황이 되게 좋았었어요. 이게 그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좋았었고 또 그 조직에서 뭐 대학원 학비 지원도 받았고 뭐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는데 이걸 놓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좀 고민하다가 그래 뭐 제 아내는 좀 약간 그때 지쳐 있었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해가지고 가게 됐던 거고 저는 주희 씨한테 너의 안전을 위해서 혼자 가는 것보단 그래도 둘이 가는 게 그나마 좀 다들 남미 위험하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사람들 일정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겹살에 소주 먹는 게 가장 큰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멕시코에서 여기 앞에 계신 분이 한인 사장님이거든요. 진짜 몇 달 만에 먹는 삼겹살에 소주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을 가이드 분들 보면 이 앞에 있는 사장님 몇 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멕시코 사장님이 이제 멕시코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멕시코 타코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연이 돼서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죽음을 각오했잖아요. 네, 죽음을 각오할 때 저희는 또 이제 가톨릭 신자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분께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희가 서로 이런 기도문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기도를 했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개월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달 뒤부터는 이게 다 외워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예, 저의 역할은 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지만 8개월 동안 제가 손빨래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숙소를 들어가자마자 빨랫줄을 어디다 걸어야 되지? 어느 순간 주희 씨가 그게 제일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문을 열자마자 딱 이래 여기저기 빨랫줄도 걸고 옷걸이죠. 거기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빨래 다 이때 당시에도 막 그런 코인 세탁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한 8개월 동안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게 낭비를 하면 더 일찍 한국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끼면서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저는 이 빨래 사진이 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풍경 사진보다는
아까 주희 씨가 얘기했던 그 메콩강 지날 때 그게 슬로우 보트예요. 근데 이제 그걸 탈 때 서로 이 이어폰을 그 만약에 그 전자기기에 이어폰 2개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이동했고요. 여행을 통해서 많이 그때 그 메콩강 지날 때 여러분 나인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이것도 추천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고요. 다음 밑에 있는 건 미생이에요. 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미생을 보니까 다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나도 장그래처럼 저렇게 직장 생활을 다시 해야겠다 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주희 씨가 얘기했지만은 그 한 4개월 있다가 우리 처남이 결혼 때문에 칠레로 올 때 그 전날 제가 또 구인 사이트에서 제가 가고 싶은 그 곳이 뜬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을 했지만은 다시 그래도 아니다 해서 여행을 하게 됐던 거고요. 이 옆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저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차두리 축구 선수가 은퇴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여행에서 되게 기억 남은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해서 여기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오브리그예요. 근데 지금 인원을 보세요. 네, 그 옆에 두 분들은 이 아마 골을 넣었을 거예요. 골을.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게 기쁜 거고 이분들은 확실히 이런 키스를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브라질에서 스페인으로인가 어디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비행기가 표가 있었는데 주희 씨가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거 알고선 비행기 표를 연기를 한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남미의 그런 자유로움을 느꼈을 수 있었던 게 저희가 그거를 신청을 해서 만약에 여기 망우동이면 망우 사거리에서 모이세요 해가지고 이제 숙소 주인이 갔죠. 근데 망우 사거리 갔는데 한 덩치 큰 남자가 이 모자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흔들면서 이 경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 그냥 따라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구 오셨어요? 전화번호 칩하려고 오셨어요? 네, 저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시간 딱 되면은 가면은 또 가면서 응원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요거는 여기 스페인이거든요. 저희 스페인 산티아고 길 걸었어요. 근데 아까 주희 씨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가 여행 나라를 계획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물론 아무 얘기도 안 했었죠. 근데 여행 떠나기 전에 무슨 교육을 갔다가 한 어르신과 저랑 조가 돼서 1박 2일 같은 방에 자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은 몇 살이니, 뭐하니 물어보시죠. 근데 저를 해서 이제 퇴사를 했고, 이제 아내랑 여행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한 70 정도 좀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러면은 당신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꼭 걸어라. 내가 걸어봤는데 자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그래서 전 그 연수가 끝나고 주희 씨한테 와서 그럼 나는 스페인 이번 여행에서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꼭 걷고 싶다 해서 남미에서 끝내고 이제 마무리를 유럽으로 넘어와서 이제 한 달 걷고 이렇게 여행을 거의 마무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한 달의 여행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전 스페인 산티아고 길 아니면 아르헨티나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르헨티나는 그런 남미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자유로움, 그 문화, 그리고 소고기 싸고 와인 좋고 그런 거. 그래서 좀 약간 남미를 좀 탱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그런 데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산티아고 길은 자연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때 되게 반복되는 일상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큰 힐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기도하면서 걷죠. 또 저희도 이렇게 가톨릭 신자니까. 그리고 중간에 카페에서 맥주 한잔 마시고 갈증을 좀 해소하고 또 이제 점심 때 숙소 돌아와서 밥 먹고
땀난 옷 빨래하고 그런 생활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좀 더 만끽했던 것 같고요. 또 같이 걷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 다양한 해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꿈꾸는 여행을 말씀드리면서 이 마을 테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획하지 않고 떠난 여행이에요. 근데 여행지에서 되게 책을 쓰려고 뭔가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소득 활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여행에 좀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쵸? 음식이 따뜻할 때 나와서 딱 먹어야 되는데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여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사진도 많이 안 찍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런 액자며 봤을 때 앨범 같은 거 봤을 때 많다고 보시겠지만 저희는 진짜 그냥 많이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 무계획적으로 갔던 여행이라면은 혹시나 저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긴다면은 세계의 그런 공동체 마을을 한번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경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뭔가 뭐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저는 뭐 이런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많고 또 망호동에서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도 더 성장했기에 앞으로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공동체를 좀 더 알아가고 싶고요. 그 전에 한국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 곳곳, 한국 곳곳을 좀 다니면서 그런 문화도 좀 익히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왜 같이 다녀야지. 네. 같이 다니고, 저 이제 그 갔다 와서 여행을 마치고 와서는 이렇게 그냥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건 깨달았어요. 네. 그런 걸 깨달아서 그래도 이제 또 마침 동생이 또 외국으로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가깝게 태국에 계속 이렇게 여행을 하는 좋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후에는 강화도에 가서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막 농사를 열심히 지을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간 농한기라고 할 만한 겨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 한 달씩 가서 편하게 지내고 여행하는, 저는 그 정도의 여행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행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기대했던 게 긴 여행을 갔다 오면 뭔가 내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달라질 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일 거고, 그렇지만은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지만 또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나에게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막 이런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렇다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답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냥 이제 열심히 살아야. 너무 길어. 네, 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내가 돈으로 무언가를 막 사주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바라고 응원하는 그 마음으로도 여행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워서, 네, 참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네, 진짜 한 쌍의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계속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마을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쑥스럽기도 하고, 네, 예전 여행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또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